우리가 손가락 모양으로 일단 제가 우리 왼쪽 손, 요게 교보제죠, 그죠? 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얘를 한번 위에다가 갖다 넣어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깜깜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가 요거는 지금 자부터 12까지 12개가 시간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월로 표시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월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월이나 시간이나 비슷하겠지만 월로 해볼게요. 월이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동지. 네, 동지입니다. 혹시 며칠인지 대략 아시나요? 12월 22일. 예, 22일 전후거든요. 이 동지가 요거에선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달. 아유, 자, 동지가 잡니다. 그럼 꼭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이 해월이 음이 제가 지금 밑에서부터 그리라 해놓고 위에서부터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간격을 좀 맞추기 힘이 들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 개죠. 네. 즉 곤이 2개가 있는 거죠. 곤을 2층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면은 6개가 전부 음이죠. 네. 예, 전부 6개가 음이에요. 그래서 12지지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게 일단은 해월입니다. 주역으로요. 주역으로. 실제는 아마 추월이 더 추울 거예요. 근데 주역에서의 이 괴는 해월이 음이 6개입니다. 요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반대로 양이 6개인 거는 무슨 달일까요? 4월달입니다. 예. 요게 양이 6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 사라고 하면 음양으로 구별할 때 체에서는 사가 양입니까? 음입니까? 우리가 갑자, 을축 할 때 사는 체에서는 음이죠. 용에서는 양. 예, 체가 사는 원래 갑자해서 60 갑자를 만들면 사는 음입니다. 근데 실제 사용은 양으로 많이 하죠. 요걸 바로 체라고 하고 요거를 용이라고 하는데 즉 이 용은 쉽게 주로 사용은 양으로 된다 이 뜻입니다. 용이. 사용이 양으로 된다. 체는 껍데기는 음인데 알맹이는 양이란 뜻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역괴에서 사는 전부 양입니다. 육양. 요걸 육양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근거가. 사의 지장간이 뭐죠? 무경경. 예. 무, 경, 병이죠. 사의 지장간 안에 전부 다 양밖에 안 들어있죠. 그래서 사를 양으로 쓴다고도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럼 오는요? 오는 왜 그럼 음인지도 한번 볼까요? 얘는 왜 음이냐면 자, 여기 육양에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양이 가득 차면 음이 하나 자란다고 했죠. 그래서 사가 가득 찬 양이에요. 그래서 5월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이 하나 자라고요. 나머지는 아직 양입니다. 그래서 5가 음이 하나 자라기 때문에 실제는 마이너스 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지장간도 한번 볼까요? 5의 지장간 뭐죠? 병, 기, 정이죠. 음과 양이 섞였죠. 자, 섞였는데 봉기를 봐야 됩니다. 봉기. 처음이 여기죠. 중기고 봉기죠. 봉기가 음이죠. 그래서 오는 사용을 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와 오는 껍데기는 원래 우리가 그죠? 체는 음이고 양이지만 사용은 양과 음으로 하는 이유 중에 제가 그 이유를 2개를 말씀을 드린다면 주역 괴를 보시면 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지장간을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자하고 해도 원리는 같습니다. 자하고 해. 자, 그러면 미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적으로 그대로 그리면 되겠죠. 자, 미는 5보다 양이 음이 하나가 더 자랍니다. 그리고 양이 4개가 되겠죠. 그럼 시는요.
음이 3개, 양이 3개. 요거 하나 쫙 알아두시면 다음에 여러 군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돌릴지 헷갈릴 때는 사하고 해를 먼저 찾으세요. 해가 6음, 사가 6양. 저기서부터 이렇게 와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전부 6음이었죠. 양이 자로 가면 양이 하나 자라요. 그래서 양 하나, 음이 나머지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축월은 되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체감 온도는 굉장히 춥죠. 하지만 그 내부에는 양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춥지만 내부에는 땅 속에는 양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는 반대로 신하고 반대겠죠. 밑에 양이 3개, 음이 3개. 이렇게 해서 인신충, 요 주역을 봐도 알겠죠. 주역 개가 완전 거꾸로죠. 그래서 인신충, 충이 보통 일어납니다. 사하고 해도 충이죠. 충은 서로 잘 안 맞는 것들끼리의 부딪힘이거든요. 서로 반대 성질끼리의 부딪힘. 이렇게 보면 또 충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씩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원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무극,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죠? 뭐 어떤 모티브로 인해서 음양이 생겨났고요. 이 음양에서 4개의 사상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사상을 또 만들어 보니까 8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역괴는 8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괴는 64괴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역을 이용해서 주역점을 또 치는 방법도 있긴 하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주역의 원리도 좀, 이 주역의 원리에서도 요것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역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17페이지에, 자, 17페이지 넘어갑니다. 저번에 잠깐은 설명, 이것도 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그때 만세력을 이제 표시라 해서 천간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 그거를 조금 더 이어서 가볼 겁니다. 요거 이제 지웁니다. 천간만 보고 음인지 양인지 또는 8글자를 보고 음인지 양인지 구별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초보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음양을 나누는 방법이 2가지라고 했죠. 자, 음과 양을 구별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실제로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단 천간의 기운만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저번에도 요거 한번 그려드렸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중요하니까. 갑을, 병정, 무, 그 다음에 기, 경신, 임계 해서 아직도 한자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한글로 적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요 기운의 차이가 그죠? 여기 갑을 병정무에서 점점 기운이 상승을 하고요. 기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에너지가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글씨 10개 중에서 갑을 딱 반을 잘라서요. 갑을 병정무가 양이 됩니다. 그리고 금수에 해당하는 경신 임계고 기는 토 중에서도 조금 습기를 머금은 토로 보기 때문에 기, 경신, 임계를 음으로 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천간의 글씨는 음과 양으로 바로 나누어져요. 자, 그럼 이제 천간만 가지고 위에 성향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천간을 우리 따로 떼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자, 경, 갑, 병, 무다. 자,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의 성향은 그죠? 양의 기운이 가득한가요? 전부 양인가요? 이제는 이렇게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러면
양 세 개의 음이 하나가 있죠. 근데 요거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봐서 양간, 음간으로만 보면은 전부 양간이죠. 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사주풀이에는 요거를 음으로 보고 양으로 보는 게 훨씬 유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기준에 따라서 하셔도 되지만 제가 보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이 3개, 음이 하나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외향적, 내향적 또는 어떤 일을 함에 요 양음의 구별을 해놨죠. 양은 밖으로 뛰어나가고 솟구치고 팽창하고 드러난다 하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양은 확산으로 그냥 할까요? 요게 좀 더 포함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확산. 그럼 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음은 응축. 네. 양은 확산의 성질이 아주 많고요. 음은 응축의 성질이 많아요. 그럼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확산, 응축이 1개면 확산이 3개죠. 좀 더 외향적이고 겉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할 거고 또 행동도 밖으로 나가는 거, 집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음이 많은 사람은 거꾸로 응축의 에너지니까 안으로 파고들고 가라앉고 수축하고 감추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양과 음으로 나눴을 때 공부를 좀 잘하는 기운은 양이 많을 때일까요? 음이 많을 때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럼 운동선수, 운동, 예, 양이 좀 많을 때. 그거로 가지고 일단 기질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8페이지. 자, 여기서 저분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음양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음양의 4대 운동,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로 갈게요. 22페이지.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천간의 기운은 10개예요. 100개가 아닌 게 얼마 다행이에요. 10개밖에 안 돼요. 그죠? 겨우 10개 그거 뭐 씹어 먹어도 씹어 먹겠습니다. 10개는. 다 10개의 특성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책에서 나눈 거 양간은 갑병, 무경, 임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요 양간의 글자만 떼더라도 공통점을 가집니다. 기운이 좀 세다. 또는 빠르고 직선적이다. 또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음간은 을정, 기신, 개입니다. 이 5개를 가진 사람들은 기운이 조금 더 부드럽고요. 조금 더 곡선적이면서 유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장점은 실속을 챙기고 적응력이 좋습니다. 그럼 거꾸로 양간들은 어때요? 밖으로 큰 소리 치고 밥 먹고 계산은 누가 먼저 하러 나갈까요? 양간들이 계산은 빨리 합니다. 음간들은 신발 끈 매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속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지로도 음양을 나눠보겠습니다. 지지에서 양에 해당하는 지지는요, 자인진, 오신술입니다. 요게 입에 한 번씩 입에 좀 익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뭐 주역이나 이거 배울 때도 계속 나올 거거든요. 육효에도 다 나와요. 양지는 자인진, 오신술이에요. 여기서 자하고 헷갈리는 게 음양이 아까 해입니다. 해. 자하고 해. 그리고 인하고 사하고 오가 양음으로 헷갈리는데 그건 다음에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각자 읽어보셔야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니면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갈까요? 네. 어떤 분이 뭐 아주 빨리 가자입니다. 앞으로. 자, 좋습니다. 23페이지. 저도 진도 빨리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23페이지. 양팔통 사주. 쉽게 양의 글자가 많은 사주입니다. 8개 전부가 있는 것도 양팔통이지만 6개 정도 있는 것도 양팔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주를 다 그냥 보실 때 이제 오늘 배운 수준까지 만약에 초보분이 오늘까지 배우셨다. 그러면 양음으로 나누어서 너 활동적이네. 너는 또 좀 더 응축적이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양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양팔동 사주의 성격. 박창배 선생님 읽어주세요. 책 있어요? 책이 없어요? DSM도 없으셔. 우리 양 선생님. 양팔통이요? 네, 성격부터요. 성격. 남자답습니다. 여자가 양팔통이면 여장부 소리를 듣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빠르며 비밀이 없고 솔직합니다. 추진력이 대단하여 창업이나 개척 분야에 능합니다. 단점은 멈출 줄 모릅니다.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할 수 있으며 가정보다는 사회생활에 치중하여 배우자와의 갈등, 특히 여성의 경우는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개헌법으로는 의식적으로 차분해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 독서 등 정적인 취미를 가져야 하며 말을 하기 전에 한 템포 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검사 한번 해볼게요. 양팔통 사주를 가진 여자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저는 해당돼요. 없으셔? 그러면은 여자가 양팔통이면 여장부 소리를 듣는다고. 근데 저 좀 아니잖아요. 대답, 저 좀 아니잖아요? 뭐 의문데? 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자,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께서 금방 음인데 하신 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보세요. 자, 우리 지금 좀 전에 한 양간으로만 나누면, 이거 양간이고, 양간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여기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양간, 음간을 구별하는 사주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거 있죠. 천간 지지를 양음으로 나누는 거. 즉, 기운으로 해볼까요? 양기운, 음기운으로 나눈다고 해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하면 음의 글자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양의 기운은요? 2개죠. 여기서 양관과 음관은 양관의 글자가 6개, 음관의 글자가 2개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거는 양관의 글자,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람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만 보더라도 실제는 음의 기운이 많죠. 근데 실제 저는 이쪽이 맞아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요.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밖에 이렇게 나서는 거 되게 좀 싫어하고요. 또 친구들도 여러 명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1대1이나 한 2명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숫자가 넘어가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양간이 많은 여장부들은 아니잖아요. 딱 휘어잡잖아요. 근데 저는 대화를 해도 거의 듣는 게 5분의 4는 들어요. 5분의 1 정도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저는 이 기운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양으로 나누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음기운이. 저는 혼자서 조용히 연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겨우 해봤자 좀 양 요거 2개고, 이렇게 막 둘러쌌죠. 이거를 또 맹파에서는 포한다는 말을 해요. 음이 양을 포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에너지도 얼마 없어요. 뭐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도 잘 오고요. 양이 약해가지고요. 양이 에너지기도 해요. 양의 기운은 에너지. 양 많은 사람도 보면 저는 되게 부러워요. 목소리 크고 막 활동적인 분들 보면. 자, 요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양하고 음은 반대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음양의 조화는 어떤 게 좋냐 했을 때 4대4 또는 뭐 3대5, 5대3 이렇게 섞여 있을 때가 좋다. 그리고 명리학의 항상 기본이 뭡니까? 예, 조화. 또 하나는요, 균형. 근데 요게 명리학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상도 얼굴이 다 조금만하게 생긴 거는 조화가 있는 거예요. 또 다 크게 생기든지.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눈이 붕어 눈이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그 개그맨 중에 붕어 눈 있으시잖아요. 그 현모? 이름 뭐죠? 예? 맞아요? 돌아가셨지 않? 그분이 왜 눈 툭 튀어나왔죠? 네. 그때 다른 쪽은 안 튀어나왔는데 눈만 붕어는 나쁜 거래요. 네. 근데 그분은 얼굴 자체도 물고기처럼 생겼대네요. 입도 붕어, 눈도 붕어, 코도 붕어, 좀 붕어에 가깝게 생기면 이런 경우는 또 아주 길한 상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돈이 많답니다. 재밌죠, 이거? 이게 바로 조화와 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봐요. 사람 얼굴이, 제 얼굴에 만약에 코만 완전 덜려가지고 돼지 코다. 코만 돼지는 흉하다, 길하다. 흉한 거예요. 근데 제가 코도 들리고, 눈도 돼지처럼 찢어지고, 입도 돼지처럼 생겼어. 그런 경우는 길해요. 예, 그렇게도 봅니다. 그게 왜? 조화와 균형이 맞으니까요. 잠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 교수님 사주에서요. 네. 진짜